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지친 날.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잠시 후 느껴지는 그 감정, 쓸쓸함, 외로움, 왠지 모를 공허함.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 감정의 충돌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 있고 싶은 건 나의 욕망인데 막상 혼자가 되면 외롭다니. 우리는 왜 이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걸까요? 혼자가 편한데 또 외롭고, 혼자 있고 싶은데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한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 이메뉴얼, LEVINAS. 타자 윤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주체가 된다. 즉, 우리는 혼자일 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혼자 있음과 외로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내면을 철학과 현실의 언어로 해부해보려 합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제와 정말 밀접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자는 나를 넘어선 존재다. 나는 타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타자 앞에서 나는 책임을 느끼고 윤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비나스에게 인간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설명이 있어요. 애착 이론이나 대인관계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고립된 상태로는 감정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면 내 안의 관계 욕망이 깨어나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타자는 나를 윤리적인 존재로 만든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더 책임감 있게, 더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나가 잠시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자꾸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외로움에 흔들릴까?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이 이중적인 감정의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일상 속 레비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회의 보고 잡담 잡무에 시달리다 보면 나 진짜 누구랑도 말 안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퇴근 후 카페에 가서 이어폰 꽂고 혼자 앉아있죠. 그 순간은 해방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면 슬며시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내 스토리 봤지? 좋아요는 몇 개야? 누가 내 생각하고 있을까? 혼자가 되고 싶었는데 왜 다시 타자에게 연결되고 싶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타자의 시선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레비나스식으로 말하자면 타자의 시선 안에서 내가 존재함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과 헤어진 후 이젠 혼자가 좋다고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괜히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거나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혼자만의 자유와 타자와의 연결 욕망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순간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늘 타자를 향한 방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는 나의 외부에서 오지만 나를 나답게 만든다. 이 문장은 철학이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자를 잠시 잃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혼자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레비나스적 외로움 해소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자는 나를 윤리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찾아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앞에 선 나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글을 쓰거나 SNS에 나의 고유한 생각을 남겨 타인과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단지 자기 표현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나라는 레비나스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 감정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곱씹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공유되는 감정은 외로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혼자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연습. 레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책임이 인간의 본질이라 말했지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필요하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의 감정 패턴, 외로움의 지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리해보세요. 그건 당신이 다시 타자 앞에 섰을 때 더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결국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의 반응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순간 외로움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고,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또 피곤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 또 그립고, 이 감정의 순환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는 나를 깨운다. 그는 나의 자유를 중단시키고 나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자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면 깊이에서 알고 있기에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의 시선, 존재, 손길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혼자의 시간은 타자와 진짜로 연결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고 진심을 말할 수 있도록 다듬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자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감정이에요.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더 정직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한번 진심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혼자일 때 어떤 사람인가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심과 마주하고 있나요? 우리가 외롭다는 건 곧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누구도 그립지 않은 상태, 그 어떤 감정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젠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 혼자가 더 편해. 외로움도 익숙해졌어. 그 말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레비나스는 윤리라는 단어를 도덕적 명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리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깨어나고 나 자신이 아닌 존재를 향해 나는 너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시간이라고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우리를 깨어있는 상태로 이끌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빈틈을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닿고 싶어집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용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을 마주한 적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예민함이나 나약함이라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입니다. 외로움은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왜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다는 감정이 동시에 올까? 그 질문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현실적인 해석을 따라오며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연결 본능의 반응이라는 것. 혼자 있고 싶은 욕망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본능은 절대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이며 그 모순처럼 보이는 상태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인간다움과 윤리의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깨인 존재가 된다고 말했죠. 당신의 일상,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조차 철학의 언어로 다시 읽어내는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작은 기적의 깨달음이 되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혼자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